너무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 상위 10%도요, 서울의 소초 강남 아파트를 살려면요, 거의 25년 가까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지금 고평가되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주간 동향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제 지금 서울의 강남은 뜨거워지고 있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고, 지금 아주 뜨거웠던 세종은 급격하게 또 사그라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이터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가장 최신의 수급 데이터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종은 왼쪽으로 가고 있죠? 즉, 세종은 매매 수급이 빠르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수급이 상당히 낮은, 아주 약간 높은 상태에서 어떤 투기나 투자 심리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달아올랐다가 급격하게 지금 사그라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4월 한 중후반 정도가 가장 뜨거웠고요. 요 이후로 지금 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종의 뜨거웠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다시 또 사그라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파란색이 매도자 많음인데 매도자는 다시 늘고 있고,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 매수자는 이제 거의 지금 한 3월 한 말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네요. 그래서 일단은 사자 세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가 현재 세종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토호제가 풀렸던 이후에 이제 3월 9일에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조금씩 주춤했던 요 강남의 시장이 다시 지금 4월 말부터 보시는 것처럼 다시 좋아지고 있고, 5월 들어서는 다시 또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도세는 다시 또 자취를 감추고 있고, 매수세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남, 서초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별도로 분석을 해서 분석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 상위 10%도요, 서울의 소초 강남 아파트를 살려면요, 거의 25년 가까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지금 고평가되었다. 그래서 절정을 향해서 저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6월달 정도가 거의 마지막 그 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별도로 조만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리치고를 만든 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자,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수급이 그렇게 좋긴 하지만 아주 뜨거운 상황은 지금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강북도 조금은 뜨거워는 지고 있지만은 강남까지는 아니죠. 강남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수급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조금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대전이 지금 완전 꼬꾸라지고 있죠. 그래서 대전이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 특히나 전세 수급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종 바로 옆에 있는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엇보다 보시면 전국에서 지금 전세 수급이 가장 낮은 곳이 대전과 세종입니다. 즉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지 않은 그 동네가 바로 대전과 세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대구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와, 전세 수급이요 이제는 116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2022년 2월달 수준까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다니면서 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전망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요번 달 5월달 지금 촬영 날짜가 지금 5월 27일인데 5월 30일, 31일 날 대구부터 시작해서 울산, 부산까지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고, 벌써 이제 한 550명 정도, 거의 한 6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 자리가 꽉 찼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제가 6월 20일, 6월 21일 또 이때 충남, 충북, 청주, 그 다음에 충남, 천안, 그 다음에 경기 남부 평택 정도에서 아마 또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이게 이제 막 바뀌어가는, 특히 하반기에 바뀌어가는 이 시기가 지금 도래를 했기 때문에 지방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방 부동산 시장, 그리고 수도권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제가 데이터에 기반한 그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월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뭐 고만고만합니다. 뭐 움직이는 게 뭐 충남, 부산, 경북 뭐 거의 별로 차이 없죠. 자,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가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아직은 좀 멀었네요. 조금 더 회복이 되려면은 135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150 이상으로 전세 수익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은 여전히 지금 출렁출렁하면서 매우 차갑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 얼어붙어 있고요. 자, 전남 같은 경우도 조금 전세 수익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뭐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고, 매매 시장도 아직은 그렇게 뭔가 회복되는 기미가 없죠. 자, 전북 같은 경우는 전세 수급이 그래도 꽤 많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162 정도. 그래서 전세 시장이 상당히 이제 탄탄한 시장 중에 하나가 전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전세 수급이 잘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 한 2주 정도 지금 연속 하락했고, 매매 시장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울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세 수급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계속 공급 부족 사태가 몇 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울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이번 주에 눈에 띄는 지금 수급 상황으로는 강남이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고, 세종은 지금 다시 꼬꾸라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구는 다시 또 치고 올라가고 있다. 조금씩. 하지만 대구의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르면 약간의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뿐만이 아니라 거래 동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는 그럼 느는지 주는지. 자, 한눈에 보이시죠? 세종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완전 꺾이죠. 즉 매매 거래가 완전 폭삭 주저앉고 있다. 그 다음에 울산과 부산, 그 다음에 울산과 서울,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즉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가 둘 다 전주 대비해서 꽤 올라가고 있다. 경기도도 올라가고 있다. 인천은 밑으로 내리꽂고 있죠. 즉 전세 거래가 감소하고 매매 거래는 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전북, 대전, 그 다음에 대구 이런 지역들도 조금씩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오면서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가 둘 다 동반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완전 거래 한파가 가장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제주도 먼저 보시는 것처럼 매매 거래 뭐 거의 없네요. 그리고 전세 거래도 상당히 좀 약하고요. 세종을 보시면 세종 같은 경우는요, 거래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4월 20일만 하더라도 이제 거래가 너무 뜨거웠는데, 거래가 이제는 이 정도면은 뭐 한 3월 한 초중반 정도? 아마 지금은 내놔도 거래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세종이 다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올라갈 때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초입에 빠르게 파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제가 시간상 못하지만 이제 일부 분들 제가 유료 상담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세종에서 또 상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게 한 일주일 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지금 파셔라. 마침 딱 사람이 붙었을 때 팔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파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 거래가 다시 줄고 있죠. 네, 그래서 매매 전세 둘 다 거래가 조금 한산해지고 있다, 세종이. 자,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지금 다시 거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활발했고 4월 달에 거래가 약간 줄었는데 5월 달에 아마 지금 다시 늘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 3차가 7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마지막 연끌 수요가 지금 6월 달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세 거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공약을 한 바가 있죠. 제가 조만간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이 공약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지만, 제가 올해 6월달 2025년 6월 말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2025년 12월 말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1,000만 원을 기부하겠다, 이런 공약도 제가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22년 기억나시죠? 그때도 뭐 5월달, 6월달까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8월 지나고 9월달부터 급격히 안 좋아졌죠. 이런 패턴이 저는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맞을지 틀릴지 저도 귀추가 대목되고, 혹시 제 견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더 거세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걸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울산은 지금 이제 매매와 전세 거래. 그래서 여전히 울산은 뭐 수급도 좋고 거래도 여전히 괜찮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도 거래가 조금 다시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인천만 지금, 수도권에서는 인천만 지금 못 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광주. 광주는 근데 계속 추세적으로 내리고 있죠. 거래가 지금 약한 상황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래가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전혀 지금 힘을 못 내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여전히 힘 못 내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쵸? 올해 초보다, 25년 초보다는 조금 지금 거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씩 힘을 낼 거고, 아마 대구는 올해 가을이나 연말,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아마 고개를 지금 쳐들면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을 많이 보지만 안 좋아지다가 이제 확실하게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최근에 집을 다시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아니 뭐 떨어진다고 하면서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지역, 지방, 수도권, 여기는 저평가가 되고 있다, 무릎 밑에 떨어진 지역들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데는 사는 겁니다. 투자의 기본은요,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거고요, 고평가된 자산은 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평가됐다고 얘기하는 어디예요? 서울, 특히 강남, 서초, 이런 데가 정말 고평가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지부, 올해 하반기에 여기에 대한 논란, 아마 종지부가 찍혀질 거고, 제가 틀리면 깔끔하게 1,000만 원 기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의 말씀 제가 전달할 거고요. 혹시라도 제가 맞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간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토록 김기원이 서초나 강남 이 고가 부동산 시장에서 경고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